여러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시대를 뛰어넘은 한국의 고전 로맨스 4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뭐가 사랑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이나 살아남게 만드는 걸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한국 고전 소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장애물이라고 해봤자 뭐 가문의 반대 정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들은요, 상대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나라의 왕,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아예 죽음을 넘어온 귀신,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그 자체랑 맞서 싸워야 했어요.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이겁니다. 삶과 죽음, 아니, 인간과 신의 경계마저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사랑. 사랑의 힘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이생규장전입니다. 이 작품 정말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구조가 진짜 독특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젊은 선비 이생이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로맨틱하죠? 그런데 두 번째, 갑자기 홍건적의 난리가 터지면서 아내가 죽고 맙니다. 비극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죽었던 아내가 귀신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둘이 다시 같이 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네 번째, 결국엔 아내는 저승으로 떠나야만 하고 이생은 홀로 남게 되죠. 이게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라 만남, 이별,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또다시 영원한 이별이라는 이 순환을 보여주면서 죽음도 막지 못한 사랑이 운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깊은 여운을 남기는 거죠. 이런 초현실적인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작품 최치원의 한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여인을 만났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선녀인 듯합니다. 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주인공은 신라 시대의 천재학자, 바로 그 최치원입니다. 그가 우연히 만난 두 명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세계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넘어선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와의 사랑인 거예요. 당연히 두 세계는 섞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아름답지만 짧고 덧없는 사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는 귀신도 나오고 신도 나오는 초현실적인 세계를 봤죠?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서 아주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장애물은요, 귀신보다 운명보다 더 무서운 바로 인간이 만든 사회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안평대군의 궁녀 운영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궁밖의 선비 김진사를 만나고 정말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궁녀의 사랑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만남 자체가 이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그저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당시 궁녀에게 사랑이란 건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궁녀는 왕족,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연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만약 발각되면 그건 그냥 연애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 반역으로 취급됐습니다. 그 처벌은 당연히 죽음이었죠. 운영과 김진사는 바로 이 숨막히는 제도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랑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운영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김진사도 바로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그들의 함께 택한 마지막 선택은 동반 자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좀 극적인 이야기들을 봤다면 이번 작품은 좀 다릅니다. 명확한 비극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현실적인지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지된 사랑이라고 해서 그 끝이 꼭 비극이어야만 할까요? 사랑 아니면 죽음, 이게 전부일까요? 오늘 볼 마지막 이야기, 주생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조금 다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자, 보세요. 이생규장전의 장애물은 죽음이었죠. 운영전은 사회였고요. 다 외부의 거대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주생전은 달라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인간의 감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물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갈등과 욕망, 바로 그거죠. 이 주생전은요, 선비인 주생, 기생인 배도, 그리고 양반집 규수인 선화, 이 세 사람의 복잡한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누구 하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욕망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게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정말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네 편의 이야기를 다 살펴봤는데요. 아니, 근데 몇백 년 전 사랑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작품들은 그냥 옛날 로맨스 소설 그 이상이거든요. 이 이야기들은요, 사실 그 시대의 부당한 사회나 정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어요. 또 인간의 욕망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깊이 파고들기도 했고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정명으로 도전장을 내민 이야기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뭘 불안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창문 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그들 시대의 거울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즐기고 또 만들어내는 사랑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 시대를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